소설 개미로 데뷔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긴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는 끔찍이도 한국을 사랑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의 자국인 프랑스에서 한국에 관련된 게 보이면 어디에서라도 달려가 무슨 일인지 들여다보고 현지 곳곳에서 열리는 한국 행사에 빠짐없이 나타나 얼굴을 비추곤 한다죠. 심지어 지난달에는 한국 독자 40명과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7월에는 또 다른 독자 40명과 제주 송악산 둘레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제주의 거리를 보면서 프랑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파리 시민들이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죠. 서울에서 출발해 강원도, 원주, 부산, 제주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자신의 독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계획한 베르베르 작가. 마치 해외 콘서트 투어를 도는 그룹처럼 한국 방문 일정을 정성껏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쉬다만 갈 수도 있는 건데 자신의 팬인 독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는 한국에 방문하는 게 너무나 즐겁다는 말과 함께 한국 방문은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라며 4년 만에 한국에 재방문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이번 한국 방문만 해도 무려 9번째라고 하죠. 물론 이러한 사랑은 일방이 아닌 쌍방인데요. 약 3,500만 부가 팔린 그의 작품 중 1,300만 부가 한국에서 판매됐을 정도로 그를 향한 한국 독자들의 사랑도 뜨겁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최근에도 한국을 향한 애정이 한껏 묻어나오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일 그의 대표작 개미의 한국어판 출간 30주년 기념 및 신간 출간을 기념해 열린 방한 기념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의 주변국들은 침략적인 기질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모두 이겨냈다. 어려운 지정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인의 큰 장점. 덧붙여 한국은 영웅적 국가이다라면서 한국 독자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성적인 특징을 지녔다라며 한국 독자들을 칭찬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렇게 사랑하는 반면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지극히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번역대국이라고 부르는 일본. 놀랍게도 일본에선 그의 작품 개미 일부만 나온 후 후속작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독한 첫인상 때문이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 사건 때문에 내 책이 일본에서 더 이상 번역이 되고 팔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출간을 거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출간 거부까지 한 걸까요? 개미가 나왔던 당시 일본 출판사에서 벌어진 번역 문제 때문인데요. 일본 관행상 번역가 한 사람이 번역을 맡지 않고 책 한 권을 여러 명이 나눠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발표도 한 명이 준비하는 게 편하지 여러 명이 나눠 준비하면 최종 발표자가 되려 어지럽기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번역도 번역가마다 분위기는 물론 앞뒤 문맥을 따지고 연결하면서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가가 많아질수록 읽는 독자는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도 일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첫 작품에 무려 5명이나 되는 번역가를 붙였습니다. 책 한 권을 5개의 부분으로 나눠 번역을 맡겼다니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이 속에는 그들의 이상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한 신인 작가의 작품을 일본인이 보기 좋게 꾸며내고자 하는 뜻이었죠. 의도가 좋은 건 알겠으나 다소 괴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원작자인 작가의 입장에선 대다수 원치 않을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손으로 써 최종 출판한 글을 누군가 마음대로 오려내고 갖다 붙인다고 하면 누구나 신경질이 나겠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역은 원작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이었으며 문장은 제각각 찢어져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죠. 게다가 더욱 화가 났던 부분은 일본을 떠받드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번역가는 원작과 상관도 없는 시를 집어넣기도 했다는군요. 그는 첫 일본 번역본이 나오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죠. 베르베르 작가는 이 일로 인해 그 후로는 일본의 판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같은 일을 경험했더라면 동일한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나중엔 아예 프랑스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번역 차이점을 콕 집어 비교하면서 한국을 치켜올려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번역가들은 제 원작에 가깝게 가장 잘 고증하죠.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인 건 그들의 배려심입니다. 조금이라도 원문과 틀리지 않기 위해 문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해오는 나라는 한국뿐이거든요.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점차 빠져들게 된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한국 사랑을 소설 내용에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한국인이나 한국과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죠. 개미혁명에 등장하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지웅. 한국인 남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타나토노트에선 한국에서 만든 스포츠카가 나오며 비슷하게 단편집 나무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각종 한국 기업명을 줄줄이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에선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부분까지 삽입돼 있죠. 그리고 이젠 완전히 예상조차 못했던 행동마저 하고 맙니다. 아예 한국의 인물을 가져와 차기작을 준비한 것이죠. 현재 집필 중인 차기작 왕비의 대각선. 한국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이순신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처음 이순신 이야기를 접했을 당시의 감격과 벅참을 표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삼는 인물이죠. 세종대왕과 함께 한국사 최고의 위인으로 높은 위상과 명성을 자랑하는 구국영웅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죠. 임진왜란 당시 칠천량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대패하자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선조의 권고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지닌 배의 숫자는 12척이 아닌 13척이라는 말이 뒤늦게 나와 정적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단열 몇 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것은 명실상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엄청난 기록이죠. 이러한 영화 같은 스토리에 입이 떡 벌어진 외국인들. 처음 명량을 본 외국 사람들은 이게 모두 픽션인 줄 알았다면서 실화라는 사실에 감동받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인 것도 대단한데 독보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위대한 리더였어.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이렇게나 많은 위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젠 무섭기까지 해. 앞으로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올까? 한국전 종군기자 출신인 윌리엄 위어의 세상을 바꾼 50대 군사 지도자에는 이순신 장군이 아마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독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까지 나서 이순신 장군을 영국의 넬슨 제독과 더불어 세계사에서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평가하고 있죠. 이처럼 해외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아준다는 이순신 장군. 특히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른다는 필수 코스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확인할 수 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얼핏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누구일까 하는 사람들도 그 덕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도 베르나르의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너무 기대돼.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와 한국의 위인 이순신의 만남이라니 망할 수가 없겠군 등등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소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그가 어떤 내용을 참고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의 차기작이 대박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